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오늘 AI 싱킹 메이커 7호 교재 교육을 진행하게 된 교육개발팀의 이유빈 CP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교육의 목차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AI 싱킹 메이커 7호 베이직, 그 다음에 메가, 마지막으로 기가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서 오늘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호 베이직 교재입니다. 교재에 삽입된 이미지 요소를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을 나눠보고 교재 활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심을 가져볼 거예요. 이제 7호 교재를 살펴보면 이제 책도 있고 이불도 보이는 그림도 있고 블록 사진도 있지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전 호수와 같이 빈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재를 사용한 후에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림으로 빈칸을 채워볼 수도 있고 간단하게 이름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교재를 배우기 전 그리고 후에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베이직 7호의 주제와 목차인데요. 활동 주제는 찾아라 우리 집 구석구석, 그리고 놀이 주제는 가족, AI 주제는 조건입니다. 교사 가이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보이시는 교재 목차의 우측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바로 교사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교사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그인 후에 PDF로 제공되는 교사 가이드, 활동 가이드 와 활동 자료 다운받을 수 있으시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혹시 아직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교육 이후에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재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조건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조건이란 알고리즘에서 조건은 프로그램이 특정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나간다. 라는 것을 사람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그냥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가 온다면 우산을 쓰고 나간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산을 쓰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죠. 조건을 활용해서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호수에서는 문장이 참일 때는 실행되고 거짓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if 조건과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이 2개 다 만족해야지 참으로 인정되는 and 조건을 아이들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주자의 첫 번째 활동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내 방이 생겼어요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해리에게 방이 생겼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지문이 나와 있고, 마구 어질러져 있는 해리의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너저분하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해리의 부모님이 이제 해리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해리에게 방을 만들어주기 전에 가구점에서 해리가 필요한 물건을 골라볼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해리가 좋아요, 꼭 갖고 싶은 침대가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 자료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상상 말풍선 속에 있는 그림을 아이들과 함께 자세히 보실 수도 있고요. 때문에 수업 포인트는 해리 가족에게 생긴 문제에 접근해요입니다. 그렇게 해서 3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가구점에서 해리가 원하는 색과 모양을 선택해서 가구를 사볼 거예요. 이제 이쪽에 이어서 방을 꾸미기 위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인터넷 필터를 설정을 해볼 건데요. 교재 상단에 해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갖고 싶은 침대는 노란색이고 동그라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리가 말하고 있는 이 조건에 맞춘 여기에 적합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의 침대를 아이들이 필터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필터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물건을 분류해주고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조건을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쉬운 편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건에 따른 분류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필터를 활용한 활동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해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색과 모양을 선택해요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1주차의 두 번째 활동, 두근두근 내가 꾸민 방인데요. 스티커를 사용하게 되는 활동인 만큼 스티커를 미리 뜯어서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리가 고른 물건들을 이제 해리가 원하는 장소에 배치를 해서 방을 꾸며야겠죠. 그래서 해리 나름대로 어떤 가구를 어디에 두고 싶은지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침대라면 창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조건들을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시면서 스티커를 붙여볼 겁니다. 여기서 해리가 이야기하는 물건별 배치 위치가 있어요. 침대라면 창문 아래, 옷장이라면 시계 아래, 바구니라면 가족 사진 아래, 책장이라면 침대와 옷장 사이에 이 말들이 조건으로 작용해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해리가 원하는 장소 조건에 따라 가구를 배치해요입니다. 다음 2주차의 첫 번째 활동 내 물건, 어른의 물건인데요. 이 활동은 어린이들은 사용하지 않는 어른의 물건과 또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 어, 물건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해리의 물건을 알아보고 해리의 물건에만 표정을 그려보는 활동이에요. 해리의 물건이라면 표정을 그려요. 라는 발문을 활용하며 활동을 진행하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조건의 개념을 경험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 자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물건들을 실물 사진으로 살펴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로는 해리의 물건과 어른의 물건을 알고 해리의 물건의 표정을 그려요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정리 도우미 아로봇인데요. 정리 정돈을 돕는 로봇은 어떤 모습일지 아이들과 함께 상상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또는 뭐 활동 시간이 부족하거나 한다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블록 위에 바로 직접적으로 블록을 쌓아서 구상해보는 활동 방법도 있다는 점을 소개해 드립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옆 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저희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세 가지의 로봇 그림과 함께 이달의 블록 사진이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그림을 그려보고 직접 구상을 해본 만큼 이후 아로블록 상자에서 이달의 아로블록 이미지를 찾아보고 같은 모양의 아로블록을 꺼내서 활동을 해봅니다. 이전에 아로블록을 사용해보고 약속에 대해서도 항상 알아보지만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만약에 이 약속을 아직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 한 번 더 소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속판 사용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수업 포인트로는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며 배려해요. 두 번째, 블록으로 다양한 정리정돈 로봇을 구성하고 친구에게 소개해요입니다. 그 다음에 3주차로 넘어오면 찾아라 우리 집 구석구석 활동인데요. 교재를 살펴보면서 어떤 장소들이 보이는지, 또 로봇들이 뭘 하는 중일지, 별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미션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별지는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새겨져 있죠. 색깔별로 다양한 물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함께 아이들과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선택한 색에 따라 같은 색의 별지를 찾아 확인하고 모아요인데요. 자세한 미션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맵보드 활동입니다. 우선 별지를 모두 뜯어서 뒷면이 보이도록 집안 곳곳에 배치를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역할을 정해서
담당 색깔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빨간색 별지를 담당하겠다라고 하면 아로봇의 얼굴을, 표정을 빨간색 화면으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내가 맡고 있는 내 역할 분담인 별지 색을 찾아서 색의 별지에 가서 뒤집어 보고 만약에 뒤집어 봤을 때 나온 물건이 해리의 물건이면 아로봇 머리 위에 올려주고요. 만약에 물건을 뒤집어 봤는데 어른의 물건이 나왔다. 그럼 다시 뒤집어 놓고 다른 별지, 내가 맡고 있는 색깔의 다른 별지를 찾아서 이동해서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물건을 찾아서 아로봇 머리 위에 얹어주면 성공입니다. 교실 웹보드 활동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교실 웹보드 활동은 사실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데요. 활동 가이드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항상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교실 웹보드에는 한반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지역들도 보이죠. 첫 번째 활동 방법은 우리나라를 구석구석 탐색해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아로봇을 조작해서 우리나라 곳곳을 자유롭게 탐색해 보고요. 두 번째 활동은 선생님이 제시해 주시는 활동 자료 속에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을 찾아서 이동해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이제 표정을 바꿔가면서 놀이해보는 활동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AI 싱킹메이커 자료실에 방문하시면 활동 방법 가이드와 활동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활동 영상도 제시되어 있는 경로를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것을 어디에 넣을까 활동인데요. 아로봇과 모은 물건들을 해리의 방에 이제 알맞게 제자리에 정리해보는 활동을 싱킹 블록으로 해볼 거예요. 아로봇과 모은 싱킹 블록 활동을 하기 전에 12쪽에 있는 조건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물건을 어떤 곳에 정리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조건문을 베이직에서는 아이들이 조건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조건문의 형태를 한번 눈으로 경험해 본다 정도로만 교육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전처럼 항상 드리는 것처럼 대형 싱킹 블록 자료 활용하시고 그리고 정답 알고리즘까지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물건 정리 조건문에 따라 해리의 물건을 정리해요입니다. 4-2 활동 척척 스스로 어린이인데요. 7호 베이직의 핵심 역량이 자기관리였죠. 자기관리인 만큼 4-2 활동에서는 그림 속에 해리가 스스로 방을 정리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아이들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친구에게 소개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로 스스로 대장 머리띠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진행하신 후에 스스로 대장 머리띠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씌워줌으로써 이제 자기관리, 내 물건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그 의지를 고무시켜 줄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소개해요입니다. 다음으로는 메가 교재 활동 방법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메가 교재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색상으로 베이직과 같은 색상이고 그림만 다르게 들어있는데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과일 가게처럼 보이는 가게도 있고 보라색 털실도 있고 스웨터도 그림에 그려져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 호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고 저 그림들이 무엇일지 어떤 스토리 속에 나오는 그림들일지 한번 유추해보고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교재를 배우기 전, 후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메가
제가 7호의 활동 주제는 깜빡 할머니라는 주제로 되어 있고요. 놀이 주제는 이웃, 그리고 AI 주제는 알고리즘입니다. 핵심 역량은 나와 있듯이 감성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사 가이드 목차에서 QR코드 촬영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1 활동 깜빡 할머니인데요.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 안나를 시장 이웃들이 큰 목소리로 갑자기 불러 세웠어요. 안나야 잠깐만 하면서 안나에게 전할 말이 있는 것처럼 불러 세웠네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할머니가 거스름돈을 두고 가셨어. 할머니께 대신 더 전해주겠니? 라고 안나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가 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거스름돈을 가지고 할머니 댁에 찾아가게 돼요. 띵동 할머니 계세요? 하면서 이제 할머니와 만나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리게 되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구나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이제 ROM도 어떻게 하면 깜빡하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수업 포인트로 시장에서 벌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 수업 마찬가지로 막대 인형 활동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이번 메가의 AI 주제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이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우리가 방에서 나가라고 할 때 그냥 방에서 나가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로봇에게는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명령을 내려줘야 해요. 방에서 나간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상세하게 단계별로 명령을 내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려면 앞으로 5걸음 가서 문고리를 잡고 문고리를 내리고 문을 당겨서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활동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호수에서 자세 아이들은 교재 내에 제시된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을 경험해 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경험해 볼 예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꼼꼼 장보기 활동인데요. 할머니가 이전 3쪽에서 보면 이제 할머니가 자꾸 장보는 순서에서 거스름돈 챙기는 걸 깜빡하셨죠. 그래서 할머니께 글과 그림으로 장보기 순서를 알려드리는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야 할 물건을 적어요 라고 되어 있고 빈 종이가 나와 있죠. 여기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 적거나 그려봅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는 나의 모습을 그려볼 건데요. 어떤 시장에 갈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 갈지 아이들과 즐겁게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 갔으면 물건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번 사야 할 물건을 적어요 에서 적었던 물건들을 또 이제 그림으로 바구니 안에 담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내는 게 순서겠죠. 그래서 돈을 내 마음대로 꾸며서 내어봅니다. 이어서 5쪽을 보시면 거스름 돈의 유무에 따라서 2가지 결과로 갈리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거스름돈이 있다면 거스름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요. 거스름돈이 없다면 집으로 돌아가요. 이 지문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됩니다. 1-2 활동의 전반적인 장보기 순서를 통해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 순차 알고리즘을 접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거스름돈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통해서는 알고리즘 속에 조건이라는 요소를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 포인트로는, 수업 포인트로는 장보기 알고리즘을 통해 순차와 조건의 개념을 경험해요 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1 고마운 이웃들 활동으로 넘어오면 이제 거스름돈을 돌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거스름돈을 돌려준 고마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할머니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옷을 만들어 선물해요 라고 안나가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 그럼 어떤 옷을 만들면 좋을지 그림으로 그려줄래? 라고 안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디자인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안나가 오르락 내리락 선을 그어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나가 이야기한 오르락 내리락 선을 옷의 빈칸에 7쪽에 옷의 빈칸이 있죠. 이 빈칸에 똑같이 반복해서 그려봄으로써 옷을 완성을 하면 이제 그로써 패턴이 반복되는 알고리즘을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활동 팁으로 이제 완성된 칸을 자유롭게 색칠해서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옷 스웨터에 보면 아로곳에 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빈칸을 어떻게 색칠하느냐에 따라서 아로봇의 다양한 입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재미 요소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답 활동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패턴 반복 알고리즘을 활용해 옷 그림을 완성해요입니다. 다음은 2-2 편리한 뜨개질 로봇인데요. 아로봇이 뜨개질을 도와주는 로봇으로 변신해보는 활동이에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아들이 상상한 자유로운 뜨개질 로봇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베이직과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활동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교재 위에 바로 블록을 올려서 바로 활동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요가 수업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뜨개질 로봇을 만들기 위한 이달의 블록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보고 같은 모양을 찾아서 아로봇을 꾸미기 위해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아로봇 사용 약속판 활용하실 수 있고, 수업 포인트로는 친구들과 함께 아로블록을 사용하며 배려해요. 아로봇이 다양한 뜨개질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표현해요입니다. 다음 맵보드 활동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3-1 털실 장보기이고요. 장보기 순서에 따라 털실을 사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꼼꼼 장보기 활동 기억하시죠? 꼼꼼 장보기 활동에서 장보기 순차 알고리즘을 배워봤는데요. 장보기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실제로 아로봇을 활용해 털실 장보기를 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지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장보기 순서대로 이동해서 털실을 사고 돌아와요입니다. 자세한 활동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맵보드는 이렇게 교재에 삽입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생겼고요. 상하 좌우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출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뜨개질 로봇으로 변신한 아로봇 위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별지, 장바구니 모양으로 돼 있었던 별지를 조립하신 다음에 장바구니 별지 안에 동전을 넣습니다. 4개의 동전이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그 장바구니 별지를 아로봇에게 걸어준 후에 출발 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전에 털실 별지를 모두 뜯어내서 보시면 4가지 색깔의 털실 판매대가 있어요. 각각 알맞은
색깔의 털실 판매대 위에 털실 배지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아로봇 장바구니 별지를 얹어놓은 아로봇이 이동해서 네 종류의 털실을 모두 사서 양쪽에 양쪽 끝에 있는 계산대로 이동해서 내가 산 털실의 값만큼 동전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씩 털실을 총 4개 살 거니까 동전을 4개씩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런 후에 이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면 성공하는 활동입니다. 교실 맵보드 활동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실 웹보드 디자인을 보시면 이번엔 세계 여러 나라 지도, 세계 지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되지만 세 가지 활동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맵보드에 나와 있는 다양한 랜드마크를 아이들과 함께 아로블록으로 만들어 봅니다. 활동 자료 활용하셔서 어떻게 생긴 랜드마크인지 자세히 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로봇을 조작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해 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이 있는데요. 세 번째 활동은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여권 모양의 활동 자료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를 한데 모아놓은 세계 여러 나라 국기 자료로 활용을 하실 건데 우선 나만의 세계 여행 순서 계획을 아이들이 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계획한 순서대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녀갔던 순서대로 제공해드리는 세계 여러 나라 국기 활동 자료를 여권에 부착해보는 거죠. 여기서 보이시는 여권 활동 자료 아래에 보이시는 요 세계 여러 나라 국기 활동 자료는 그냥 A4 용지에 뽑지 마시고 라벨지에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게 그리고 정말 여권에 내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실감나게 활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추천드립니다. 교실 맵보드 활동 자료 가이드와 자료는 아래 경로를 확인해 주시고요. 활동 영상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4-1 알록달록 고마운 마음인데요. 장을 봐온 털실로 이제 이웃들에게 선물을 할 옷들이 이제 모두 완성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안나가 우와 정말 멋져요. 어서 선물을 전하러 가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할머니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웃들에게 어떤 색의 옷을 주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걱정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안나가 1주차 때 봤던 시장에 있었던 이웃들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시장 이웃들은 어떤 색을 좋아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생선 가게는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고 또 과일 가게 이웃의 가게와 인물은 보라색 계열, 또 채소 가게는 초록색, 정육점은 분홍색, 붉은색 계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별로 알맞은 어떤 옷을 좋아하면 좋아할 것 같은지 아이들과 함께 그림과 함께 유추해 보시고 이제 이웃들이 좋아하는 색의 옷을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나눠주러 가야겠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러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이웃들이 좋아하는 알맞은 옷을 선물하고 오는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 자료도 같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이웃이 어떤 색의 옷을 좋아할지 이야기를 나눠보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대형 싱킹 블록 자료와 정답 알고리즘, 맵까지 활동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시장의 이웃들에게 알맞은 조건의 옷을 선물해요입니다. 마지막 4-2주차 고마움을 담은 편지인데요. 이제 주변의 고마운 이웃들을 생각해보고 그림 편지로 마음을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교재 속에 고마운 이웃들 외에도 실제 우리 주변에 고마운 이웃들은 많이 계시죠. 뭐 소방관이라던가 경찰관 모두 우리 주변에 고마운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크게 우리 아이들 주변에 고마운 이웃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이 그 고마운 마음을 그림 편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실제 주변의 고마운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림 편지로 표현해요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가인데요. 잠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가도 마찬가지로 표지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호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어떤 그림일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교재를 배우기 전후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요입니다. 기가의 활동 주제는 함께하는 지구마을, 놀이 주제 인류, AI 주제는 함수인데요. 넘어가기 전에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함수라는 건 여러 가지 명령을 담아서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주 편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로봇에게 양치질 명령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로봇이 이빨을 칫솔이 이빨 하나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칫솔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을 해야겠죠. 이빨 하나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명령을 계속 반복해줘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명령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너무 번거로워지고 알고리즘의 길이도 너무 길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가방 안에 이 칫솔을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왼쪽으로 움직여라 하는 명령을 담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이빨 지나갈 때마다 그냥 함수 명령 하나만 명령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의 길이도 짧아지고 훨씬 더 간편하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함수를 사용하면 알고리즘을 한결간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활동 속에서 알고리즘 함수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알고리즘이 간결해지는지 그 편리함을 한번 활동 속에서 경험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1-1주차 인류가 위험해 활동인데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말해 볼 거예요. 지금 지구 곳곳에 있는 아로봇들에게 연락이 왔어 라고 아로쥐가 신호를 막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 곳곳의 아로봇들에게 연락을 받아봤더니 세계 곳곳에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봐야겠어 라고 하는 아로쥐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다 같이 미나 너와 함께 이제 바이러스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엿보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삼쪽을 보면 대왕 바이러스가 부하 바이러스들에게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가방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나 노아가 저 가방은 뭐지? 가방 속에 어떤 명령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해 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이처럼 이번 호수에서는 함수라는 개념을 가방에 비유해서 자주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함수 명령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로쥐가 바이러스 기지로 가서 가방 속 명령을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수업 포인트로는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고 가방 속 명령에 대해 유추하며 논의해요입니다. 아이들이 가방 속에 어떤 명령이 들어있을지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다음은 명령대로 움직여라인데요.
바이러스를 피해서 바이러스 기지까지 가볼 거예요. 이제 명령대로 움직여 볼 건데요. 위에 이렇게 움직이세요라고 박스가 있고 안에 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미나노아가 방호복을 입은 미나노아가 보이고 바이러스 기지까지 가는 길이 보이죠. 그래서 옆쪽을 봤더니 각 도형이 어떤 명령인지 해석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들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박스에 한 번에 모아서 미나노아에게 전달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세요 명령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활동 자료로 정답을 제시해 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기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여서 기지에 도착한 미나와 노아, 아로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함수뿐만 아니라 조건의 개념까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라면 오른쪽으로 간다. 하트라면 왼쪽으로 간다. 라는 조건의 개념도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는 명령에 따라 이동해 기지에 도착해요입니다. 2-1 가방의 비밀인데요. 이제 바이러스 기지에 도착해서 가방 속에 도대체 어떤 명령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돼요. 기지 안에는 아주 다양한 바이러스가 가방에 넣어서 부하 바이러스에게 전달했던 다양한 명령 캡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들이 이 캡슐 안에 들어있는지 활동 자료를 활용하시고 교재를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들을 없앨 수 있는지 해결 방안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수업 포인트로 가방 속 명령들을 살펴보고 바이러스를 없앨 방법을 이야기 나누어요입니다. 다음으로 2-2 잡아라 바이러스 활동인데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다양한 바이러스를 잡는 로봇을 아로봇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 위에 직접적으로 블록을 쌓아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업 포인트로는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아로봇 설계를 구성해요입니다. 3-1 만나면 쓱싹쓱싹 활동인데요. 별지를 이용한 맵보드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건 무엇일까? 싫어하는 물건을 담아 출발하자라고 아로치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걸 담아 바이러스를 만나면 싫어하는 물건을 내려놓고 쓱싹쓱싹 문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활동을 하기 위해서 AI 싱킹 카드에서 함수 카드를 처음으로 사용해 볼 건데요. 함수 카드로 간편하게 아래 나와 있는 기다란 쓱싹쓱싹 명령을 함수 카드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재를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지와 다양한 함수 카드 활용 방법을 활동 자료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활동 자료를 활용하셔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수업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서 자세한 함수 카드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제거 방법과 함수 카드 사용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이 페이지 10쪽, 11쪽의 수업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함수 카드 사용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AI 싱킹 카드 들어가시면 조건 탭을 클릭하시면 가방 모양이 아주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건 탭에서 가방을 선택하면 이렇게 알고리즘 칸에 파란색 창이 뜨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곳에 교재에 나와 있는 쓱싹쓱싹 명령을 담아 볼 거예요. 이동 탭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쓱싹쓱싹 명령을 이 가방을 누른 후에 파란색 창 안에 담아 볼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가방 안에 넣고 싶은 명령을 다 담았다면 다시 가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방에 명령이 다 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보시면 가방을 닫았기 때문에 파란색 창이 사라져 있죠. 이 상태에서 맵보드 위에 있는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함수 카드를 써주시면 그 길었던 그 아주 긴 길이의 그 쓱싹쓱싹 명령이 함수 카드 하나로 명령 알고리즘 속에 담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잘 활용하면 아주 긴 알고리즘도 간략하고 짧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아이들과 AI 싱킹 카드 사용하시면서 이야기 비교하면서 나눠볼 수 있어요. 함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알고리즘 길이와 함수 카드를 사용해서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의 길이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훨씬 쉽겠죠. 그렇게 해서 맵보드 활동 방법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별지로 함수 카드 속 가방이랑 똑같이 생긴 별지가 나와 있었죠. 그 별지를 조립하시면 이렇게 아로봇 블록 위에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싫어하는 물건들을 별지 가방 안에 넣고 바이러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쓱싹쓱싹 명령을 내려서 모든 바이러스를 잡아보면 성공하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교실별 맵보드 활동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매가와 마찬가지로 교실 맵보드도 세계 지도가 보이네요. 대신 이제 브로마블 게임처럼 테두리에 칸칸이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시해드린 활동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로봇의 다양한 교통기관으로 변신시켜서 가운데에 보이는 세계 지도를 자유롭게 돌아다녀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파랑 팀으로 나뉘어서 순서대로 주사위를 굴려서 이렇게 주사위도 활동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순서대로 굴려서 도착한 칸에 보면 꽝도 있지만 블록과 숫자가 써 있는 칸이 있어요. 내가 도착한 칸에 제시되어 있는 블록의 수만큼 우리 팀 박스 안에 블록을 넣어 놓습니다. 모양 상관없이 개수로 넣어 놓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팀 색깔 칸에 블록을 모은 후에 그 블록을 사용해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짓는 팀이 이기는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건축물들을 살펴보고 참고해서 건축물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활동 자료 확인 경로는 베이직 맥과 동일하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4-1 함께하는 지구마을인데요. 바이러스를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맵보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까지 잡아봤지만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구마을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텐데요. 어, 이미 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급약품을 전달해 볼 거예요. 어, 아래 사진을 보시면 열이 나는 아이, 기침을 하고 있고 열도 나는 아이가 있고 다리가 까져서 아파하는 아이도 있어요. 또 이빨이 아파하는 충치가 생긴 아이도 그림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구급약품들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지구 사람들에게 필요한 알맞은 구급약품을 챙겨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싱킹 블록 활동도 마찬가지로 함수 블록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이렇게 함수 블록 사용 방법을 활동 자료로 드리고 있어요. 제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아이들과 활동하실 때는 이 활동 자료 활용하시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함수 블록 사용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형 싱킹 블록 자료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업 포인트로는 함수 블록을 사용해 지구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급약품을 전달해요입니다. 함수 블록 사용 방법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시작 블록을 먼저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가방 블록이 보이실 거예요. 가방 블록을 꼽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친구를 치료하러 가고 싶은지, 어떤 친구에게 구급약품을 전달하고 싶은지 먼저 정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빨이 아픈 친구에게 구급약품을 전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연두색 가방 안에 이빨이 아픈 친구니까 치약과 칫솔을 전달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물건을 가방 안에 담을 거야 라는 뜻으로 가방 블록 옆에 가로로 꽂아줍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가방 블록 옆에 가로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맵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빨이 아픈 친구가 있는 땅이 있죠. 그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래로 출발 지역에서 아래 한 번, 왼쪽 한 번 이동하면 이빨이 아픈 친구가 있는 지역에 도착을 했죠. 그랬을 때 친구에게 도착하면 이제 F라고 써 있는 함수 블록을 옆에 꽂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가방 블록 안에 담아놨던 물건 두 가지를 이 함수 블록 하나로 친구에게 간편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이빨이 아픈 친구들에게 오른쪽, 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빨이 아픈 친구를 만났으니까 또 함수 블록을 사용해서 가방 속 물건을 꺼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가방에 넣는다, 가방에서 꺼낸다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자세히 함수 블록 사용 방법 설명을 해드렸고요. 4-2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만드는 명령 가방이라는 활동인데요. 어떤 명령을 가방 속에 담고 싶나요? 밑에 보니까 노아가 가방에 담아 사용하니 정말 편리했어. 미나가 매일 내가 하는 일을 가방에 담아 한 번에 명령해 볼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활동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주는 가방이 있다면, 실제로 있다면 어떤 것을 넣고 싶은지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그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서 가방 안에 넣어보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이 활동을 할 때, 어떤 걸 가방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은 뒤에 양치하기. 항상 해야 되는 반복되는 일이죠. 또 손 씻기. 외출하고 와서 손 씻기와 같이 반복되는 번거로운 일들, 아이들이 하기 싫어할 법한 번거로운 일들을 예시로 들어서 활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팁에도 적혀 있죠. 일상 속 반복되는 일들을 가방, 함수에 담아 사용하는 즐겁고도 편리한 상상을 해봐요, 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함수의 개념을 아이들이 가방에 여러 가지 명령을 넣어서 한 번에 사용한다라는 그 함수의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이 마지막 4-2주차 활동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 포인트로는 다양한 명령을 함수 가방에 담아 한 번에 명령해요입니다. 이상으로 베이직부터 기가까지 7호 교재 활동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는데요.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때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AI 싱킹 메이커 7호 교재에 대해서 특별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없으시다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